그러면 여기 이렇게 이 오픈 파일 버튼을 누르시면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저장해서 이렇게 파일로 뽑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세팅한 그 서식으로 저장이 돼서 나오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을 없애는 일을 하는 시민개발자 구씨입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앱시트 정보를 바탕으로 PDF 파일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앱시트에서 CSV 파일이나 엑셀 파일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파일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CSV 파일은 뭐냐면 컴마로 구분이 되어 있는 파일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CSV 파일도 저희가 엑셀이나 스프레드시트에서 로드를 해가지고 동일하게 시트 형식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포맷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파일을 추출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앱시트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입력할 수 있고 또 업무 자동화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반면에 데이터를 가공해서 다양한 형태로 대시보드를 제작하거나 분석하는 데는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앱시트를 활용하시다 보면 복잡한 분석을 하고 싶을 때는 결국에는 시트로 데이터를 뽑아서 활용하고 싶으실 텐데요. 그럴 때 이제 저희가 필요한 기능이 바로 엑셀 파일 혹은 CSV 파일을 생성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CSV 파일과 엑셀 파일을 두 가지 방식으로 제작을 해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는 간단하게 CSV 파일을 내보낼 수 있는 액션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엑셀 파일을 내보내는 방법을 살펴볼 건데 그 엑셀 파일 내보내는 기능을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CSV 파일을 내보내는 방법부터 살펴볼게요. 일단 이 방식의 장단점부터 짚고 넘어가자면 장점은 이따가 이제 앱시트 화면에서 보여드리겠지만 구현 방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액션 하나로 구현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화면상에서 어떤 필터 작업들을 하면 그 필터된 행들만 또 엑스포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장점이고요. 반면에 단점은 컬럼을 필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미 구성해 놓은 모든 그 테이블의 컬럼 값이 다 추출된다는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유의하셔야 될 점은 레퍼런스 타입의 컬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이 제대로 표기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A 테이블에서 이 기능을 구현을 했다면 A 테이블에서 이 CSV 파일을 내보내게 했을 때 그 A 테이블에 레퍼런스 타입인 컬럼이 있을 수 있겠죠. 다른 테이블에서 값을 불러오는 이 레퍼런스 타입으로 설정되어 있는 컬럼이 있다면 그 값은 앱시트 상에서는 보이는데 연결이 돼서 엑스포트를 할 때는 실제로 그 컬럼 값이 비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표기를 해주고 싶으시면 동일한 컬럼인데 텍스트 타입으로 가상 컬럼을 생성해서 뽑으시면 그 같이 데이터를 뽑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단점과 유의할 점까지 살펴봤고요. 실제로 이제 앱시트 화면에서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앱시트 화면에 들어왔고요. 기존에 저희가 PDF 파일 생성한 거와 같은 운영일지 제작한 어플에서 구현을 해볼 거고요. 구현을 위해서는 액션만 하나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액션 추가를 해볼게요. 새로운 액션을 추가해 주시고 여기에 CSV export라는 액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액션 타입에서 export this view to a CSV 파일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이름은 CSV 내보내기라고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줬고요. 그리고 여기 CSV 파일 로컬이 있는데 저희는 한국이기 때문에 코리안으로 바꿔놓을게요. 포지션은 원하시는 걸로 선택하시면 되는데 프라이머리로 바꾸고 네, 이렇게 새로 고침을 해주시면 여기 우측에 CSV 내보내기라는 옵션이 뜨게 됐죠. 그러면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성공이 되면서 다운로드가 된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문서를 열어보면 데이터가 다 뽑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굉장히 간단하게 CSV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걸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필터를 한번 해볼게요. 입력 날짜를 5월 1일 것만 한번 필터를 해보겠습니다. 5월 1일만 이렇게 필터를 해주시고요. 필터된 상태에서 다운로드를 하시면 네, 필터된 5월 1일자 데이터만 내보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점은 여기 위에다가 필터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위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필터를 했을 때 이 상태에서 내보내기를 하시면 이 필터는 적용이 안 되고요. 그 전체 데이터가 뽑히게 됩니다. 행에 필터링한 값을 엑스포트 하실 때도 반영을 해주고 싶으시면 여기 우측에 있는 필터로 필터를 해주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레퍼런스 타입이다. 우리가 지금 가져오는 이 테이블에 지금은 이제 테이블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레퍼런스 타입이 없죠. 근데 레퍼런스 타입의 컬럼이 존재를 한다. 뭐 예를 들면 메모라는 게 롱 텍스트가 아니고 레퍼런스 타입이다.
라고 한다면 그 레퍼런스 타입 컬럼은 앱시트 상에선 값이 들어가 있더라도 엑스포트를 하셨을 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버추얼 컬럼으로 메모 버추얼이라고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 이제 메모 값을 이렇게 넣어주시겠죠? 넣고 그 타입을 텍스트로 해서 저장을 하시고 이 값을 이제 살려두시면 여기에 이제 메모 값이 보이게 엑스포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버추얼 컬럼을 추가로 생성해서 CSV에 내보내기에 레퍼런스 타입의 데이터도 뽑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간단하죠? 이렇게 액션 하나 제작해서 바로 CSV 파일을 손쉽게 뽑을 수 있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능이 굉장히 간단한데 사실 단점이라고 한다면 엑셀 파일로 뽑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CSV 파일도 엑셀에서 혹은 스프레드시트에서 열 수 있는 포맷이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추가적으로 로드를 해줘야 되는 작업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엑셀 파일이 더 익숙하시다 보니까 엑셀 파일 그리고 이 엑셀 파일을 스프레드시트로 연결해서 바로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근데 이 두 번째 방법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간단하게 CSV 파일이더라도 손쉽게 이제 데이터를 로컬로 다운받아서 유저들이 쓰게 해주고 싶은 경우에는 첫 번째 기능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무조건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이 방법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법을 구현할 때 장단점부터 살펴볼게요. 장점은 말씀드린 것처럼 CSV가 아니라 엑셀 파일로 내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시트랑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엑셀 파일은 스프레드시트에서도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단점은 아까는 저희가 다운로드 받으면 그 로컬 PC에서 우리가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 기능으로 저희가 내보내기를 하면 구글 드라이브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앱시트를 제작한 유저의 앱시트 폴더 안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유저들이 만약에 앱시트 제작자가 아니라면 그 구글 드라이브에 접근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엑셀 파일을 내보내기를 했더라도 유저가 실제로 그 바로 접근을 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접근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추가적인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엑셀 파일 내보내기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작업이 필요합니다. 먼저 액션과 봇을 제작해서 PDF를 생성해주는 워크플로우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 먼저 첫 번째는 앞서 CSV 내보내기에서도 그 로우 단위로 필터를 해가지고 원하는 행들만 뽑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간단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행에 대한 필터링을 해주기 위해서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폼 테이블이라는 걸 그것 때문에 만들고 뷰를 생성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파일이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된다고 했죠. 근데 그거를 유저들이 바로 확인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손쉽게 그 파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파일 테이블이라는 것과 그거와 관련된 뷰를 만들어줘서 파일을 손쉽게 로컬로 또 저장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네, 말로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고 실제로 화면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봇과 액션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죠. 먼저 액션을 만들어 줄 거예요. 액션 무슨 액션을 만들어 줄 거냐? 일단은 여기 지금 PDF 체크라고 들어가 있는 게 있잖아요. 요거를 엑셀도 그냥 같이 생성하는 걸로 변경을 할게요. 사실상 똑같은 거 두 개 만들 수도 있는데 그냥 시간 관계상 기존에 쓰던 거 가져다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PDF 체크가 원래 뭘 하는 액션이었냐면 이 PDF 체크라는 컬럼에 랜덤 넘버를 그냥 매번 업데이트를 해주는 그런 액션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PDF랑 엑셀을 생성하는 버튼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PDF 체크 버튼을 PDF 엑셀 체크 버튼이 됐죠. 이제 요거를 누르면 PDF도 생성해 주지만 엑셀도 생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변경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가지고 이제 봇을 생성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봇에서 엑셀 크리에이션이라고 만들게요. 그리고 저희는 업데이트 할 때 작업을 해줄 건데 기존의 PDF 생성에서도 이렇게 PDF 체인지 카운터가 처음과 이후가 다른 경우에 설정을 해줬죠. 이번에도 이렇게 설정을 할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이 액션을 실행하면 이 PDF 체크 값이 바뀌죠. PDF 체크 값이 바뀌면 그 PDF 생성 편에서도 나왔지만 이 change counter라는 타입을 통해서 PDF 체크 값이 달라지면 이 change counter 값이 0에서 1, 2, 3, 4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변경이 된다는 뜻이죠. 그럼 여기가 before와 after죠. 그리고 다르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change counter 값이 0에서 1로 바뀌면 트리거를 해달라라는 뜻입니다. 그럼 트리거가 되면 저희는 엑셀 파일을 생성을 해줘야겠죠. 여기서 엑셀 파일을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PDF 생성 때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요거는 이제 파일명에 어떻게 나올 건지인데 앱시트 엑셀이라고 앞에 프리픽스가 붙도록 하도록 하고요. 이제 템플릿을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템플릿을 이렇게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릅니다. 버튼을 누르면 템플릿이 생성이 되고요. 그럼 여기 이제 뷰로 들어오셔서 연결 앱을 스프레드시트로 해줄게요.
그러면 스프레드시트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포맷을 지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엑셀 파일로 생성하는 거에 장점이에요. 무슨 장점이냐, 이런 식으로 원하는 형태로 레이아웃을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뭐 업데이트 이메일, 레비뉴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예를 들면 우리는 뭐 PDF true라는 데이터는 필요가 없다,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죠. 삭제해 주시고 필요한 값들만 넣어 주십니다. 네, 이렇게 필요한 값들만 넣었고요. 가운데 정렬을 할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원하는 포맷이 딱 지정이 되어 있고, 이렇게 꺽쇠 2개로 이어주고 안에 브래켓에 컬럼명을 넣으면 이 컬럼 값이 실제로 입력이 되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이아웃을 다 지정해 주시고 닫으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그러면 지금 이게 설정이 된 거예요. 다시 한번 뷰로 들어가면 우리가 바꾼 내용이 실제로 반영이 된 걸 보실 수 있죠. 네, 그럼 반영이 됐고, 이제 이 트리거가 됐을 때 change counter 값이 달라졌을 때 엑셀 파일이 생성이 되는데, 요 템플릿 형태로 생성이 될 거고, 파일명에는 appsheet excel이라는 값이 같이 추가가 될 겁니다. 그리고 disable timestamp, 이걸 안 했기 때문에 파일명에 생성된 시간이 같이 찍히게 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요. 세이브를 해보겠습니다. 이름도 바꾸도록 할게요. Excel Creation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봇이 생성이 됐고, 요 버튼, PDF 엑셀 생성 버튼을 누르면 엑셀 파일이 생성이 되게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네, 여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생성을 해줄 때 두 가지가 아직은 불가능합니다. 일단 행별로 필터가 안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저장된 파일을 앱시트 상에서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로컬로 바로 저장이 안 되고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해결을 해주기 위해서 두 가지 테이블을 추가로 생성을 할 건데요. 먼저 운영일지에서 폼이라는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킥값과 함께 저희가 필터에 활용하고 싶은 이 두 가지 컬럼, 그리고 유저 이메일 값을 컬럼을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테이블을 불러올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폼을 불러왔죠. 그 다음에 테이블 추가를 누르셨을 때 구글 드라이브 다큐멘트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파일 목록을 불러올 수 있는 소스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눌러주시고 폴더 컬렉션 오브 파일스를 누르시고, 이제 저희 요 비즈니스 로그, 여기 앱시트에 데이터 비즈니스 로그, 여기에 파일, 요 폴더에 이제 우리의 그 저장한 PDF나 엑셀 파일들이 저장이 되는 폴더거든요, 저기가. 그래서 저걸로 이제 설정해 주시면 이 테이블에 실제로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 PDF나 엑셀이 저장이 될 때 이 데이터베이스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앱시트 상에서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파일스라는 테이블도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테이블을 연결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뷰를 좀 생성을 해줄 거예요. 우리가 폼 시트를 만들었잖아요. 이 폼 시트를 활용할 수 있는 뷰를 좀 만들어 줄게요. 먼저 폼에 저희가 유저별로 그 자기의 행을 생성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생성을 해주기 위한 뷰를 만들어 줄 건데요. 새롭게 뷰를 만드시고 필터 폼이라고 해보겠습니다. 필터를 생성해주는 폼이에요. 그래서 폼 테이블을 설정을 해주시고 폼으로 지정을 해줄 거고요. 요거의 이제 역할은 뭐냐면, 이 폼에는 지금 아무 값도 들어가 있지가 않죠. 근데 유저별로 하나의 행만 생성을 해줘서 여기에 값이 바뀔 때마다, 이 데이트 값이 바뀔 때마다 이 바뀐 값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레비뉴 러그에서 필터링해서 보여지게 만들어 줄 거예요. 여기에 이제 유저별로 하나만 입력을 할 수 있게 해줘야겠죠. 그래서 유저의 이메일이 이 테이블에 안 들어있으면 새로운 걸 생성해주고, 들어있으면 생성을 하지 못하게 해줄 겁니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냐면, 먼저 생성을 해주기 위한 안내 문구 같은 걸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안내 문구를 만드시려면 여기 폼에서 버추얼 컬럼을 하나 생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버추얼 컬럼 헬프라는 컬럼을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포뮬러에는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세이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show라는 타입이 있어요. show라는 타입을 만드시고 섹션 헤더라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섹션 헤더에 컨텐츠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필터 사용을 위해 이런 식으로 안내 문구만 간단히 넣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안내 문구를 간단히 넣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필터 폼에서 컬럼을 헬프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딱 요 값만 들어갔죠? 이 값이 들어간 상태에서 저장을 해줄게요. 근데 요 이제 필터 폼을 저장을 하면 키 값이 바로 들어가고 필요한 데이터들이 바로 들어가 줘야겠죠? 그렇게 해주려면 이제 이니셜 밸류를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키는 그냥 유니크 아이디로 생성을 하게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 데이트는 저희가 이번 달에 1일로 지정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전달의 마지막 날에 플러스 1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end of month를 해가지고 오늘 날짜를 넣고 마이너스 1을 하면 이게 이번 달이 아니고 저번 달에 마지막 날짜를 의미하는 거고요. 거기에 하루를 더해주면 이번 달에 1일이 되겠죠.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end date는 기본값은 0을 넣어주시면 지금 당월의 마지막 날짜로 설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설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initial value는 이메일은 유저 이메일 값,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이제 처음에 우리가 폼을 세이브 해줄 때 이 이니셜 밸류 값들로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필터 사용을 위해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요거 세이브를 하면 바로 저 이니셜 밸류 값들이 이 운영일지의 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이게 한번 세이브를 해주면 그 다음에는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 처음에만 요거를 활성화해주고 여기에 행이 들어가면 그 다음엔 추가해줄 필요가 없고 수정만 해주면 되잖아요. 필터 값을. 그래서 요거는 한 번만 보여지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디스플레이에서 show if 옵션에 들어가셔서 자, 이 테이블에 아직 유저 이메일이 없을 때만 보이게 해줄 겁니다. 그러면 유저 이메일이라는 값이 폼 유저 이메일이라는 컬럼에 없는 경우 in 유저 이메일, 폼 유저 이메일 이렇게 하면 이 폼의 유저 이메일 컬럼에 그 유저 이메일 gat이 들어가 있느냐를 체크하는 거고요. true or false로 나오겠죠? 근데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에만 실행을 해줄 겁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false겠죠? 근데 not을 묶어줬기 때문에 true가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 있지 않는 경우에만 보여지게 해주는 수식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처음에 저희가 세이브를 하면 더 이상 이 필터 폼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이 폼에 그 유저의 키값을 넣어주고 필터를 이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했고요. 실제로 그러면 이게 생성이 되면 필터를 바꿀 수 있는 뷰가 또 별도로 필요하잖아요. 실제 필터 뷰를 추가를 해줄 겁니다. 여기서 뷰 하나 더 생성해 주시고 필터라고 뷰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폼으로 설정해 주시고 디테일 뷰로 만들어 볼게요. 디테일 뷰로 하고 우리가 실제로 수정을 해주고 싶은 거는 스타트 데이트, 엔드 데이트 이고요. 유저 이메일도 그냥 보여지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Quick Edit 컬럼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설정을 해주셔야 수정을 할 수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디테일 뷰에서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필터 폼을 처음에 이렇게 뜨겠죠? 그러면 저장 버튼 누르라고 떴고요.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저장하면 여기 이렇게 시트에 새로운 행이 추가된 걸 보실 수가 있죠? 추가되고 이제 여기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필터에 스타트 데이트와 엔드 데이트가 필터 탭에서 Quick Edit Columns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디테일 뷰이지만 이 뷰 상에서도 폼처럼 수정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수정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화면 구성을 완료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챙겨주셔야 되는 게 이게 지금은 저 혼자 사용하는 걸로 들어가 있지만 다른 유저들도 여기다가 값을 추가해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각각 유저별로는 내가 이 폼에서 내 것만 수정할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내 거를 수정하면 안 되잖아요. 필터 값을. 그래서 그거를 그 유저별로 딱 지정을 해주기 위해서 이 폼 테이블에서 테이블 세팅에 들어가셔서 Security Filter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Security Filter를 그 폼의 유저 이메일이 유저 이메일, 내 이메일인 행만 필터를 해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해주시면 만약에 시큐리티 필터가 걸렸기 때문에 나는 이 테이블에서 이 필터에 해당하는 행만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유저별로 다 다르겠죠? 그럼 여기서 결국에 많은 행들이 추가가 되더라도 저는 유저 이메일이 이거기 때문에 요 stdin dev 굿이 요 행만 접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디테일 뷰에서 이거를 5월 1일이 아니고 5월 5일로 이렇게 수정을 한다 라고 했을 때 5월 5일이 제 행에서 이렇게 수정이 됐죠. 근데 여기에 여러 행이 들어가 있어도 저는 요 행을 수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시큐리티 필터로 내가 접근할 수 있는 행을 내 유저 이메일과 동일한 행만 접근할 수 있게 제한을 해줬기 때문이에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필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구현을 했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여기에 필터가 그럼 적용이 돼야겠죠. 근데 지금은 적용이 안 되죠. 5월 5일부터 5월 31일이면 여기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야 되는데 다 보이게 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안 보이게 할 거냐? 자, 설정을 해볼게요. 먼저 필터를 아이콘만 좀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필터 같은 걸로. 자, 그러면 이 필터 값이 실제로 운영 일지에 적용이 되게 한번 해볼게요. 적용이 되게 하려면 운영 일지의 소스인 revenue log에서 슬라이스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슬라이스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전체 데이터잖아요. 이 전체 데이터에서 내가 특정 기준에 맞는 행들만 뽑아서 필터링해서 보여지게 만들어 줄 때, 그러니까 피자 한 판이 있으면 거기서 특정 슬라이스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슬라이스를 자를 수 있잖아요. 피자를. 그 자른 부분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슬라이싱 기능이고요. 저희는 이 슬라이스를 이 필터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슬라이스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필터 탭을 따로 뺐고 여기에 설정한 게 자동으로 이 운영일지에 반영이 되게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슬라이스를 그러면 만들어 볼게요. 슬라이스는 슬라이스 레베뉴 로그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로우 필터 컨디션에 이제 그걸 설정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 뭘 설정해 줄 거냐? 우리는 스타트 데이트와 엔드 데이트 그리고 유저 이메일로 필터링을 해줄 겁니다. 여러 개를 할 거기 때문에 엔드 조건을 해주시고요. 먼저 유저 이메일 값이 이렇게 폼에 있는 유저 이메일과 같아야겠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스타트 데이트와 엔드 데이트를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이 운영일지의 데이트가 룩업으로 해서 유저 이메일 똑같이 폼 테이블에 유저 이메일과 같은 거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스타트 데이트
그리고 end date. 여기 보시면 이 운영일지의 데이트 값이 각 행별로 다 체크를 하겠죠? 근데 우리가 유저 이메일이 이 폼에서 같은 행, 요거죠? 요 행의 스타트 데이트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타트 데이트와 데이트 값, 운영일지의 여러 행들의 데이트 값이 비교를 했을 때 이 스타트 데이트보다 같거나 더 나중인 그런 데이트 값만 필터링을 해라. 그리고 반대로 엔드 데이트를 똑같이 또 가져오는데 같은 유저 이메일의 엔드 데이트와 데이트 값이 같거나 아니면 좀 더 작은 값, 그러니까 5월 31일로 하면 뭐 그 이전에 과거의 데이트만 가져오라는 거죠. 그래서 스타트 데이트와 엔드 데이트로 필터링 해준 겁니다. 사실 이 위의 값은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 이미 유저 이메일과 이 행에서의 유저 이메일을 같이 매칭을 해주죠. 폼 테이블에서 유저 이메일 매칭하고 스타트 데이트 가져오고, 폼 테이블에서 유저 이메일과 지금 실제 사용하는 유저 이메일을 매칭하고 엔드 데이트 가져오고, 저희는 시큐리티 필터 그리고 폼을 한 번만 입력하게 함으로써 각 유저별로 하나씩만 생성을 해줬기 때문에 어차피 룩업 포뮬러를 썼을 때 하나밖에 행이 없죠. 각 유저별로 해당하는 행이. 그래서 이렇게 두 개만 있어도 됩니다.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이제 이 필터에 스타트 데이트와 엔드 데이트를 값을 가지고 슬라이스를 해준 거예요. 피자를 쪼개준 거죠. 이 스타트 데이트와 엔드 데이트로 세이브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실제로 운영일지에 소스를 그 슬라이스로 바꿔줘야 이제 반영이 되겠죠. 슬라이스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바꿔주고 적용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적용을 했어요. 슬라이스를 바꿨죠. 5월 1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4월 데이터가 없어졌죠. 다시 4월로 바꿔보면 4월 데이터가 생겼죠. 네, 이렇게 필터에 의해서 운영일지가 슬라이스로 소스를 바꿔줬기 때문에 슬라이싱 된 형태로 자동으로 알아서 필터링 돼서 보여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엑셀 파일을 내보내는 방법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필터링하는 방법, 필터를 처음에 활성화를 시켜주는 폼을 세이브를 하면 내 행이 생성이 되고 여기 내 유저의 행이 생성이 되고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필터 뷰에서 날짜를 지정해주면 그 날짜에 맞게 슬라이스로 그 필터링 된 행들만 보이는 거를 확인을 우리가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여전히 아쉬운 게 뭐냐면 이렇게 그럼 엑셀 파일을 내가 생성을 했어요. 그럼 파일은 생성이 됐을 텐데 저희한테는 안 보이죠. 이제 우리는 앱 제작자이기 때문에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가면 보실 수 있긴 한데 뭐 제작자도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가야 보이고 제작자가 아닌 사람은 그 구글 드라이브에서 바로 확인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저희는 앱 시트 상에서 생성된 파일을 바로 보여주고 싶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Files라는 테이블을 만들어 놨죠. 이 Files라는 테이블은 여기 구글 드라이브 다큐멘트에서 Collection of Files를 눌러서 이 앱 시트가 제작된 실제 폴더에 Files라는 폴더를 지정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여기 뷰에서 그러면 Files라는 뷰를 만들어 줄 거예요. Files라는 뷰를 만들고요. 여기는 덱으로 만들어 볼게요. 덱으로 만들고 이제 소스를 Files로 해줘야겠죠? 그리고 액션에서 Open File이라는 거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실제 그 파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Files라는 뷰를 만들어 줬고요. 날짜 기준으로 소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이 오픈 파일 버튼을 누르시면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저장해서 이렇게 파일로 뽑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세팅한 그 서식으로 저장이 돼서 나오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새롭게 생성하면 파일이 생성이 되죠. PDF 파일도 보실 수가 있고 우리가 방금 생성한 엑셀 파일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레베뉴가 지금 퍼센티지로 뜨네요. 요거는 이제 서식이 잘못 설정된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수정해주고 싶으실 때는 여기 템플릿 뷰를 들어가셔서 여기 값들을 다 숫자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숫자로 바꾸면 숫자가 이제 잘 뜨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문제가 우리가 내보내기를 하는 것까지는 잘 됐는데 이 필터링 값이 로우에 반영이 안 되죠. 여기 지금 앱시트 상에서는 슬라이스가 돼서 잘 반영이 됐는데 실제로 엑셀 파일을 내보내기를 했을 때는 지금 필터링 값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슬라이스를 만들었는데 적용이 안 됐죠. 자, 그럼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 적용하시는 방법은 이 봇에 들어오셔서 템플릿으로 다시 들어가 보시면 돼요. 템플릿으로 들어가서 뷰를 보시면 다시 스프레드시트로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스타트라고 되어 있고 필터 값에 이렇게 레비뉴 러그라고 들어가 있었는데요. 요거를 이제 변경을 해줘서 슬라이스로 선택을 해줘야 되거든요. 요거 설정해 줄 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셀렉트라고 하고요. 슬라이스 rev 이렇게 셀렉트의 슬라이스 이름의 키 컬럼을 선택해 주시고 true 이렇게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열어보면
서식만 바꿔볼게요. 네, 그럼 5월 것만 뽑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내보내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리캡을 해보면 저희가 슬라이스를 지정을 해줬는데도 실제로는 엑스포트를 했을 때 엑셀 파일에 전체 테이블의 값이 나왔었죠. 그 이유가 여기 템플릿에서 처음에 필터링이 됐던 값이 기존 테이블 소스여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슬라이스 소스로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변경을 해주실 때는 이렇게 셀렉트 포뮬러를 쓰시고 슬라이스의 이름, 슬라이스 레비뉴 러그, 그리고 그 테이블의 슬라이스 테이블의 키값, 우리는 레비뉴 아이디였습니다. 그리고 컴마하고 true 하고 괄호 닫기를 해주고 나머지는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이제 이 슬라이스의 테이블 값으로 변경을 해준 다음에 이 값들을, 컬럼 값들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 템플릿 저장하시고 다시 이제 추출을 하시면 슬라이스 내용이 반영된 형태로 이렇게 파일을 뽑으실 수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앱시트에서 CSV 파일이나 엑셀 파일을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사용자들이 앱시트 상에서 데이터를 보고 싶을 수도 있지만 데이터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개인적으로 분석을 하고 싶은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자들의 데이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번 고려해보면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이 앱시트 제작과 관련된 유용한 기능들 또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앱시트 제작하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많이 남겨주시면 가능한 선에서 제가 또 영상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을 없애는 일을 하는 시민개발자 구씨였습니다.